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선 스타쉽이 8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발사 후 3분 만에 1단 로켓과 2단 우주선이 순조롭게 분리됐지만 2단 우주선이 갑자기 자세 제어 기능을 잃고 교신이 끊겼습니다.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달 탐사선을 착륙시킨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1년 만에 2번째 탐사선을 달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똑바로 착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획된 임무 수행은 이번에도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의대생 전원이 이달 안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대부분을 한 달 정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업체들의 주가 급락 등 미국 경제에 역효과가 나타나자 한 발 물러난 건데 4월 2일에 시작되는 상호 관세는 예정대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8차 지구궤도 시험 비행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스페이스X는 미국 중부 시간 6일 오후 5시 30분 텍사스주에 있는 우주 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을 발사했습니다. 발사 후 약 3분 만에 스타쉽 1단 로켓 부스터와 2단 우주선이 순조롭게 분리됐고 1단 부스터는 예정대로 발사대로 돌아와 메카질라로 불리는 지상 발사탑의 공중 젓가락 팔 장비에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2단 우주선은 궤도 비행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시험 비행을 중계한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은 스타쉽이 회전하기 시작한 뒤 자세 제어 기능을 상실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신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지난번에도 발생했다며 앞으로 우리는 분명히 많은 것을 검토하고 배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2번째 무인 달 탐사선이 달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첫 번째 탐사선과 마찬가지로 똑바로 서지 못한 상태로 알려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발사된 민간 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무인 달 탐사선 아테나.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를 날아간 끝에 인류가 여태껏 도달한 적 없는 달 남극 분화구 인근 고원에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물이나 가스, 광물 자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목표입니다. I'm showing that we are sensing lunar acceleration. So we're on the surface. Let's evaluate. 그러나 곧 문제가 감지됐습니다. 한동안 데이터 전송이 끊기며 지상 관제팀이 아테나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아테나가 똑바로 서지 못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We don't believe we're in the correct attitude on the surface of the moon yet again. I don't have all the data yet to say exactly what the attitude of the vehicle is. We're collecting photos now and downlinking those. 이 회사는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아테나와 같은 기종의 탐사선 오디세우스를 쏘아 올렸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달 표면에 착지하는 과정에서 다리 하나가 부러지며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계획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겁니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달 탐사선을 직접 개발하는 대신 민간 업체 여러 곳과 계약을 맺고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의 일환인데 지난달엔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의 무인 탐사선 블루 고스트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호주 서부에서 35억 년 전 운석이 충돌하면서 생긴 지름 100km 이상의 대규모 충돌구가 발견됐습니다. 호주 커틴대 연구진은
서호주 필바라 지역의 북극돔 암석층에서 30억 년 전 대규모 운석 충돌 증거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서호주 필바라 지대 중심부에 있는 중생대 지층에서 대형 운석이 초고속으로 날아와 충돌했음을 보여주는 지질학적 증거인 충돌 원뿔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충격 원뿔은 대형 운석이 시속 3만 6천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충돌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전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충돌구는 22억 년 전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하자는 의학교육계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 교육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함께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위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 정원은 2,000명 증원된 5,058명을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대생 복귀 시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을 2, 4학번과 2, 5학번 교육을 위해 의대협회가 다양한 모델을 제안함에 따라 각 대학이 교육 여건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면 정부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오폭 사고에 수십 가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루아침에 집 밖으로 내몰린 주민들은 빠른 복구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로 전기 공급이 끊긴 마을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집과 성당, 도로의 모습은 그너머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발 누일 곳 하나 남아있지 않다는 주민들. 근데 한 칸이라도 있어야 자는데 방마다 다 유리가 다 나갔다고요. 집이 바로 사고 났는데 가까워갖고. 유리 파편 때문에 신발을 신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유리창이고 뭐 지금 집이 못 들어가요. 왜냐면 신발 신고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발 다칠까 봐. 사고 당일 밤을 기준으로 33가구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15가구는 시가 마련한 인근 리조트에서 머물렀고 나머지는 모텔과 친척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아유 하루라도 빨리 해줬으면 좋지 우리는. 근데 그게 뭐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 아유 빨리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 경기도와 포천시는 현장 진입이 허용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집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긴급복지법에 따라 긴급생활안정비를 지급하고 국가 차원의 치료비 지원이 이행되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6개 공항에서 항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방위각 시설, 이른바 로컬라이저 기초대 개선 작업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무안, 여수, 김해, 사천, 광주, 포항 경주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 사업 실시 설계 입찰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주 기관은 한국공항공사로 입찰 공고 후 낙찰자가 확정되면 이달 말쯤부터 설계에 착수해 설계가 끝나는 공항부터 신속히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전국공항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이들 공항과 제주공항 등 모두 7개 공항에서 방위각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동물의 뼈를 이용해 도구를 만들었을까요? 고대 인류가 약 150만 년 전 뼈 도구를 이용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유물이 발견된 곳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올두바이 협곡입니다. 이 협곡에서 27개의 뼈 도구가 발견됐는데요. 이들 도구는 대부분 코끼리와 하마 등 대형 동물의 튼튼한 다리뼈를 두드려 만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유물은 날카롭고 튼튼하며 다양한 모습을 이뤘는데
최대 길이가 38cm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스웨덴 역사연구소 연구진은 도구의 전체적인 모양과 크기, 날카로운 모서리 등으로 미뤄봤을 때 동물 사체를 식용으로 가공하는 데 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들 뼈 도구의 정확한 용도가 무엇인지, 이 도구를 만든 주인공은 어떤 종의 인류 조상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분석 결과 이들 뼈 도구는 150만 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것보다 제작 시기가 100만 년 이상 앞선 겁니다. 또 150만 년 전은 돌을 단순히 서로 부딪혀서 날카로운 조각을 떼어내는 올드한 석기 문화가 돌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진보한 아슐리안 문화로 넘어가는 시기인데요. 연구진은 발굴된 뼈 도구들은 더 진보한 석기 제작 기술이 적용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지용의 시 향수에 나오는 얼룩배기 황소, 바로 우리 토종 한우 칙소인데요. 전국에 2,200여 마리만 남아있을 정도로 개체수가 많지 않은데 칙소의 체외 수정란 생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이 개발돼 주목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짙은 얼룩무늬를 한 소가 우람한 자태를 뽐냅니다. 무늬가 호랑이와 비슷해 호반우 또는 칡넝쿨 같다 해서 칙소라고도 불립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거의 사라질 뻔하다가 1990년대 후반 복원이 시작됐는데 보급이 녹록지 않습니다. 한우보다 체형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체란성이 안 맞는다고 보셔야 되겠죠. 아무리 판매를 한다고 해도 지금 같은 고가 사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칙소가 좀 맞질 않는다, 사육 환경이. 칙소는 임금님 수라상에 자주 올랐을 정도로 육질과 식감이 뛰어납니다. 특히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 오메가6 비율이 수입 유부보다 월등히 높아 균형적이고 건강에 좋은 게 특징입니다. 육질이 좀 부드럽고 이렇게 느끼하지 않고 마블링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고소하고 맛있어요. 현재 전국에 있는 칙소는 2,200마리 남짓. 개체군을 늘리기 위해선 좋은 유전자를 지닌 어미 칙소 난자와 우수한 정액을 이용해 체외 수정란을 만든 뒤 대리모 한우에게 이식돼야 하는데 체외 수정란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농진청이 지질대사 촉진제인 L-카르니틴을 처리해 등급이 낮은 난자라도 우수한 체외 수정란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L-카르니틴을 난자 성숙 단계에서 첨가했을 때 지질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품질 나무세포의 경우에는 대조구보다 약 1.8배 더 높은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배구나 흑우 같은 다른 희소 한우의 개체군 확대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보다 수천 배 빠른 테라헤르츠 광변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항 가속기 연구소 신희준 박사, 포스텍 노준석 교수 공동 연구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테라헤르츠 대역 광변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실리콘 기판 위에 특수 구조의 메타물질을 제작하고 여기에 강한 빛을 쏴서 전자를 활성화하는 광여기 현상을 이용해 기존 기술보다 수천 배 이상 빠른 1.3 피코초로 테라헤르츠파를 조절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정 주파수에서는 빛을 조절하는 정도인 변조 심도가 500% 이상을 달성해 정밀한 조절도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세대는 국내 바이오 기업인 리가캠 바이오와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신약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양자 컴퓨팅과 하이브리드 고전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의약품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며 리가캠은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관련 비용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앞서 연세대는 국내 최초로 양자 컴퓨터 IBM 퀀텀 시스템 1을 도입했습니다. 여야가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산업 활로에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 본격 불이 붙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재 양성 지원에 방점을 찍었고 더불어민주당은 50조 원 규모의 국민 펀드를 제안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마곡지구에 있는 AI연구원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며 친기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기술 혁신의 핵심은 결국 인재라며 인재 양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시사했습니다. 당정은 AI를 비롯한 첨단 전략기술학과에 대해 파격적인 국가 장학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대비해 AI 등 미래 전략 산업엔 본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도 부각했습니다. 민주당은 50조 원 규모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챙기겠다고 맞섰습니다. 일명 국민 참여형 펀드를 만든다는 구상인데 기업은 투자를 받고 국민에겐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방안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습니다. 여권의 집중 공세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한국형 엔비디아 구상에 현실성을 더하는 차원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추경 편성 문제에서도 여당의 핀셋 추경 기조를 언발의 오줌 누기로 깎아내리며 30조 원 규모는 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여당은 국민펀드 투자 실패 시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 따져 묻는 동시에 야당의 추경안에도 국가가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일축하며 여야의 주도권 다툼은 계속되는 기류입니다. AI 경쟁력 강화와 추경 편성 등 민생 현안에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하는 여야입니다. 하지만 강론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며 논쟁만 반복하는 모습인데 손에 잡히는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미국에서 오는 9일부터 일광 절약 시간제 서머타임이 시행돼 한국과의 시차가 1시간 줄어들게 됩니다. 서머타임을 적용하는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현지 시간 9일 새벽 2시를 기해 시계바늘을 1시간 당겨 오전 3시로 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시차는 미국 동부 표준시를 기준으로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서부 표준시로는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올해 서머타임은 오는 11월 2일에 해제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대부분을 4월 2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시작되자 한 발 물러난 건데 본격적인 관세는 상호 관세라며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예정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정에 적용되는 캐나다와 멕시코 상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기한은 4월 2일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에 성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elped them out with the problem they were having to do with the tariffs, short-term tariffs. Did you notice that on people coming in and drugs, and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on both.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펜타닐 미국 유입 감소 결과를 제시했다며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 유예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La reducción de las incautaciones de fentanilo del lado de Estados Unidos en la frontera con México se redujeron en 41.5%.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조치에 나선 건 최근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우려 때문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농산품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It's just a modification short term because I didn't want to hurt the American. It would have hurt the American car companies if I did that.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오는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예정대로 적용할 것이며 대부분 관세는 4월 2일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 those are modified. Those are happening next week, and the big one will be on April 2nd when reciprocal tariffs.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폭탄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다음 달 2일 예고한 상호 관세로 우리나라와 함께 다시 한번 관세 위기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가 미국 4배라고 주장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백악관을 찾아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접촉할 경우 우리와 사전 협의를 거쳐달라는 요청도 전달했습니다. 워싱턴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한국의 대미 관세를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 직후 미국을 찾은 신원식 안보실장은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오해를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 제로에 가까운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고 백악관도 이해했다는 겁니다. 한미 FTA를 적용한 우리의 대미 실행 관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미측도 이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한미 안보실장은 첫 대면 회담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와 한미동맹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신 실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추진하거나 김정은 위원장과 접촉할 경우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정책 수립 이행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조선산업협력을 위해선 양국 안보실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방위조약으로 일본만 혜택을 본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That we have to protect them, but they don't have to protect us. You know that? That's the way the deal reads. We have to protect Japan. And by the way, they make a fortune with it. 때문에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우리 고위당국자는 이번 백악관 협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사이버 해커, 엑셀 방송, 딥페이크 도박 사이트 등 유해 콘텐츠가 인터넷 공간과 현실을 넘나들며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운영자 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버 찌양 협박 사건은 타인의 불행을 보면 불이 나게 영상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해커의 백태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사이버 도박은 초중고 청소년 100명 가운데 4명이 성인 대상 도박을 접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확산했습니다. 퇴폐적 엑셀 방송은 후원받은 BJ의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면서 후원 경쟁을 유도합니다. 연 100억 원을 넘게 버는 BJ가 있을 정도입니다. 국세청은 유해 온라인 콘텐츠가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며 탈세를 일삼고 있다며 제작 운영자 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사이버 해커 유튜버 3명, 딥페이크 악용 도박 사이트 운영업자 5명, 엑셀 방송 운영 BJ 9명입니다. 이들 사이버 해커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받은 광고 수익과 자신의 계좌로 받은 후원금을 신고하지 않고 대형 아파트를 샀고 가족에게 외주 용역비를 지급하며 업무용 카드와 차로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엑셀 방송 운영자는 출연 BJ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준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을 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쓸 별풍선을 업무상 경비로 처리했고 전용 스튜디오에 고용된 직원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간 정보 교환, 외환 수치 자료, FI 정보들을 적극 활용하여 은폐된 수익 구조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파악해 과세하겠습니다. 조세 범칙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통보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수익과 후원금, 뒷광고, 중고거래가장 판매 수익 등 디지털 경제 전반을 예의주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유튜버를 포괄하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이 일회성이 아닌 계속 반복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수익이 발생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한미 양국의 우주기관 합작으로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주말 사이에 발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지난달 28일 발사 예정이었던 일정이 현지 상황 탓에 6차례나 미뤄졌지만 임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무사히 발사돼서 우주 탄생과 생명 진화 과정을 탐구하는 일에 속도가 붙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